시어머니의 등 뒤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 손이 갑자기 멈춘 것은 그분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차가운 톤이었던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어딘지 흐릿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연희 왔니? 언제 왔어? 방금 전까지 함께 아침을 드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가끔씩 이상하시더니 정말로 치매가 시작되신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니, 저 연희예요. 아침에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그랬나? 아, 그랬지. 연희야. 나 요즘 머리가 이상해. 깜빡깜빡 잊어버리네.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강하고 무서우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지시다니.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 민호에게는 연락했지만 회사 미팅 때문에 나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지만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실 겁니다. 가족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셨던 분이 이제는 저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복수심 같은 것도 들었어요. 이제 보시죠. 저 없으면 안 되실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사실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과의 말씀을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초기 치매래. 앞으로 몇 년은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는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수진이는 직장일로 바쁘고 저는 거의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할머니 방에 가서 인사하고 와. 오늘 병원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겠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이가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한참 보시더니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겉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통장이었죠. 할머니 방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왜 엄마 명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수진이의 손에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제 이름 김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30년 동안이면 제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될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왜 엄마 명의로 이런 큰 돈을 모아두신 거죠? 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이런 통장을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겠고, 매달 이런 큰 돈을 어디서 나서 넣으셨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 마음도 모르고 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혹시 시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저는 그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혹시 뭔가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통장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연희를 위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연희를 위해, 저를 위해서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시던 시어머니가 몰래 제 명의로 돈을 모아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을 하셨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 통장의 존재도 그렇고, 뭔가 제가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시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제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는 지금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밤이었어요. 정말이지. 내일부터는 시어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치매 간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안부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예전보다 훨씬 순하셨어요. 치매 때문인지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순한 양처럼 제 말씀을 잘 따르셨거든요. 연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마움의 표현이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며 과거를 떠올려 보았어요.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시던 차가운 시선이 생각났거든요. 그때가 1994년 봄이었어요. 26살의 새내기 며느리였던 저는 얼마나 떨렸던지. 연희야,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첫 번째 명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 나물은 너무 짜고 이 전은 너무 얇게 부쳤어. 우리 집 방식이 있는데 왜 제멋대로 하니?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에요. 정말이지. 그때부터 시작된 고부 갈등은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생아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육아 방식에 대해 계속 간섭하셨거든요. 아이 기저귀를 이렇게 채우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새버. 분유를 이렇게 타면 아이 배탈 난다. 우리 민호 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제 방식이 틀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첫 아이라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시어머니의 간섭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민준이가 돌이 되던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오셔서 손자를 보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돈댁,
우리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아이 돌보는 게 좀 서툴러요. 제가 옆에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친정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수치심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 다녀오면 또 친정 갔다 왔니? 라고 비꼬듯 말씀하시고 제가 만든 음식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특히 남편 민호가 제 편을 들 때면 더욱 서운해 하셨어요. 민호야, 내가 너무 아내 편만 든다.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애매한 입장에서 어정쩡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저만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로 며칠 알아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해? 우리 민호가 고생이야.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 제게는 위로 한마디 없으시면서 아들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언제쯤 편해질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지금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다른 분 같으셨어요. 연희야,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정말 고마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진심인지 아니면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희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요.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그 통장의 존재가 더욱 미스터리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셨던 시어머니께서 왜 제 명의로 그런 큰 돈을 모아두셨을까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겉으로는 저를 괴롭히시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니께서 잠꼬대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치매 때문에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평소에 억눌렀던 진짜 마음인지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 통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 지 벌써 열흘째입니다. 원래는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일이 길어진다며 연락이 왔어요. 딸 수진이는 프로젝트 때문에 연일 야근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화장실 위치를 몰라서 헤매시더니 결국 거실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그 뒤처리를 하며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연희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께서 울먹이며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럽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이렇게 초라해지신 모습을 보니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연희야,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제가 먼저 잡는 일이었죠.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약을 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씻겨드리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를 많이 괴롭혔지? 연희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연희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심하게 굴었을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치매 때문에 하시는 헛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속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이지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와 고마움의 말씀들이었어요. 특히 한밤중에 시어머니께서 잠꼬대로 중얼거리시는 말들이 더욱 신경 쓰였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됐지. 연희야, 고마워. 너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그 낡은 통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30년 동안 제 명의로 돈을 모아두신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깊이 주무시는 동안 저는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 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유품들, 남편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제일 깊숙한 서랍에서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어요. 연희에게라고 적힌 봉투였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연희야,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 내가 정신을 잃었거나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질투였나? 아니면 아들을 뺏긴다는 두려움이었나? 어쨌든 너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의 말씀이 이렇게 편지로 남아 전해지다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연희야,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민호도 잘 돌봐주고 민준이도 잘 키워주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돈을 모아두었다. 매달 내 용돈에서 조금씩 떼어서 30년 동안 꾸준히 모았다. 이건 너를 위한 내 마음이자 그동안 못다 한 사과의 뜻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당신의 용돈을 끄개서 저를 위해 돈을 모아두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시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연희야, 뭘 보고 있니? 우리 연희 예쁘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았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겉으로는 저를 괴롭히시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3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늦어서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아쉬움도, 미안함과 동시에 서운함도. 과연 시어머니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어제 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우셨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수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엄마를 위해 돈을 모으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 엄마도 믿을 수가 없어. 수진이는 편지를 다시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3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이면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 큰 돈을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모아두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 혼자서는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 할머니께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너가 도와줄 수 있겠니? 수진이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엄마. 우리 함께 알아봐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이 뭔지. 다음 날 아침, 저와 수진이는 함께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3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분이 통장 내역을 뽑아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 통장은 30년 전에 각정숙 어르신께서 김연희님 명의로 개설하신 것 같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고 한 번도 출금하신 적이 없네요. 그럼 이 돈의 출처는 박정숙 어르신의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매월 이체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용돈에서 매달 20만 원씩을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셨던 거였어요.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까칠하게 구시면서도 속으로는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러게, 엄마도 30년 동안 할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나 봐.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시어머니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편지나 자료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랍을 하나씩 뒤지던 중 수진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또 뭔가 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쓰신 일기가 들어있었어요. 몇십 권이나 되는 두꺼운 일기장들이었죠.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쳐보니 제가 시집온 첫날의 기록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오늘 연희가 우리 집에 왔다. 첫인상이 참 좋다.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인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하다. 내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초라하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일기를 읽으며 대속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겉으로는 저를 차갑게 대하시면서도 일기에는 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몇 페이지를 더 넘기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연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 모두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다. 내가 너무 까칠하게 군 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속으로는 엄마를 인정하고 계셨네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준이를 낳은 연희를 보니 기특하다.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눈이 퀭하게 들어갔는데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부모 아침상을 준비한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연희에게 트집만 잡고 있을까?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연희가 친정어머니 앞에서 울상을 짓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연희 어머니가 우리 연희가 고생 많이 하나 보네요라고 하시니 부끄러웠다. 이제부터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연희를 보면 또 까칠해진다. 할머니가 이렇게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왜 겉으로는.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기의 중간 부분쯤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오늘부터 연희를 위한 적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매달 내 용돈에서 20만 원씩 떼어서 연희 명의로 저축할 것이다. 내가 살아서는 연희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으니 적어도 돈으로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언젠가 연희가 이 돈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희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엄마, 할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네요. 이 돈을 엄마가 발견하게 될 걸. 그 후로도 일기에는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연희가 감기로 며칠 앓았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다. 위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괜한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면박만 주었다. 나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다. 연희가 민준이 돌잔치 때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나는 또 트집만 잡았다. 사실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는데 연희의 정성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왜 나는 솔직하지 못할까? 정말이지. 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봐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시고 나서 쓰신 마지막 일기예요. 이제 내 기억이 사라져 간다. 연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을 잊게 될 것 같다. 제발 연희가 내가 남긴 편지와 이 일기들을 찾아서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연희야,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고 정말 미안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며느리였다. 저는 그 일기를 읽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인정과 사랑의 말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엄마, 이제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아셨잖아요. 할머니께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과연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30년 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도 최근의 따뜻함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은 시선이었죠. 어머니, 저 연희예요. 며느리 연희. 연희? 누구지? 연희가 누구야?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어머니, 저예요. 민호 아내 연희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민호? 민호가 누구지? 우리 집에 민호라는 사람이 있나? 정말이지. 충격이었어요. 아들 이름까지 잊으셨다니.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할머니 손녀. 손녀? 내가 손녀가 있나? 아, 그런가. 예쁘네. 시어머니께서 수진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것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어색한 미소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돈도 모아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편지? 무슨 편지? 나 편지 쓴 적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 이름으로 된 편지요. 연희에게라고 쓰신. 연희가 누구라고 했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알았는데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잊어버리신 거였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제 일은 물론이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3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도 낯설어 하셨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집 안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시할머니를 찾고 계셨어요. 아마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편히 주무세요. 아니야. 여기 내 집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혼나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더? 개인차가 있지만 이 속도로 진행되면 몇 개월 안에 말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막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비록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걔가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해드리기로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일기에서 연희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쓰신 걸 봤거든요. 이거 맛있네.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 고마워. 그런데 당신 누구지? 매번 같은 대화를 반복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트로트 노래도 틀어드렸어요. 애수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하신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거든요. 노래가 나오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따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애수의 젖은 내 마음을.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억은 잃으셨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노래조차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 노래 왜 틀어놓은 거야? 시끄러워.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저 멀리 가시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당신 좋은 사람 같아. 고마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누군지 모르시면서도 제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좋아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3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비록 기억은 잃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낯선 환경을 무서워하셨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시더라고요. 여기,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들어본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이었거든요. 비록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정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시고 깨어 계실 때도 의식이 흐릿하셨거든요. 간호사님,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현실이 와 닿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남편 민호가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부산 출장에서 서둘러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고 하셔. 민호는 어머니를 보더니 울먹였어요.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민호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민호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며칠 전부터 아무도 못 알아보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출장만 안 갔어도 어머니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 하지만 민호는 계속 자신을 탓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도 못했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저도 민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족이 아플 때 곁에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니까요. 수진이도 직장에서 급히 와서 할머니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약해지셨어요? 제가 너무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할머니께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잠꼬대를 하셨어요. 민호야, 어디 있니? 엄마가 찾고 있어.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 속에서나마 저희를 찾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정말이지. 3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지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이 고비일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급히 친척들에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의 형제분들과 조카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형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이 거의 없으세요. 이제 정말 친척분들도 모두 울먹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어른이셨고 모든 가족들에게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셨거든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어요. 간호사님이 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아두신 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의 마음 이제 다 알겠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 몰라서 죄송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걸까요? 눈은 감고 계셨지만 제 손을 살짝 움켜쥐시는 것 같았어요. 민호도 어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부족해서 죄송했어요.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수진이도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 곁에 모여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간혹 거칠게 숨을 쉬시다가 다시 조용해지기를 반복하셨어요. 새벽 4시쯤 시어머니의 호흡이 멈췄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님이 오셔서 시간을 확인하셨어요. 오전 4시 15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길고 긴 치매와의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0년간의 고부 갈등도, 마지막 몇 달간의 화해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되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마지막에라도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구나 싶었어요.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사흘 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간 함께 살았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니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죠. 박정숙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웃들 도와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며느리한테도 복 많이 주신 분이에요. 며느리가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것도 다 시어머니 덕이죠. 조문객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부러워하셨지만 정작 저희는 30년 동안 서로의 진심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상자 안에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모아두신 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저만 오려내신 사진들, 민준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으신 제 일상 모습까지. 엄마, 할머니가 엄마 사진을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도 놀라워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몰래 저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진들 사이사이에는 시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연희가 민준이 열 내릴 때까지 밤새 간병하는 모습. 정말 대단한 엄마다. 명절 준비하느라 새벽 3시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연희. 내가 며느리였을 때보다 훨씬 성실하다. 시아버지 제사 때 울면서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연희. 마음이 아프다. 이런 메모들을 보니 시어머니께서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아래에서 발견한 편지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에게 쓰신 편지였어요. 나 자신에게 30년 동안 연희를 괴롭혔다.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 질투였다. 아들을 독차지했던 내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연희는 내 아들을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연희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연희를 위해 돈을 모아주는 것뿐이다. 언젠가 내가 죽고 나면 연희가 이 편지들을 읽게 될 것이다. 그때 연희가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기를. 편지를 읽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서운함, 원망, 그리고 마지막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심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연희야, 고마웠다, 미안하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겨놓으시다니. 30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수진이도 할머니의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왜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하셨을까요? 정말이지.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30년을 오해 속에서 살았다니.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서 모아주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30년간 매달 20만 원씩.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계속 생각났어요. 연희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제 자신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일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배운 것들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이 시어머니를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복지관에서는 제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어요.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간병 방법을 알려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죠. 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께서 제게 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치매 가족 지원 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의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께서 모아주신 돈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기부했어요. 박정수 기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개소식 날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말했어요. 이분은 제 시어머니십니다. 30년 동안 저희는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센터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그동안 서로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 헛되지 않게 잘 써서 다른 분들도 도울게요. 바람이 살짝 불어서 영정 앞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고부 갈등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이지. 사랑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한 지도 벌써 10개월째예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70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50대 딸분이었는데 제가 1년 전에 느꼈던 그 막막함과 절망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그 딸분을 보니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괜찮아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걸 느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큰 집 식구들을 위한 장보기가 아니라 저와 민호 둘만을 위한 소소한 장보기예요. 수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독립했거든요. 장을 보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함께 사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약간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수고했어. 오늘 상담은 어땠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민호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려고 해요. 여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이런 일 하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럴까? 시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당연하지. 어머니 일기를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 민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제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여보, 이 된장찌개 맛이 어때? 정말 맛있어. 그런데 어머니 된장찌개 맛도 그리워. 민호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예전에는 시어머니 요리에 늘 트집만 잡았는데 말이에요. 정말이지. 사람은 없어져 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매일 저녁 이렇게 시어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제 일과가 되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상담센터에서 좋은 일 했어요. 치매 가족분을 도와드렸는데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살짝 불어서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놀러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수진이는 결혼하고 나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 영정 앞에서 정성스럽게 절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수진이가 왔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이의 남편도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도 증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너희 결혼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엄마, 할머니가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새로운 생명, 시어머니의 증손자가 태어나는 거였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네, 엄마. 할머니가 하늘에서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증손자를 기다리셨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어머니의 증손자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중 한 분이 되셨어요. 그 모든 갈등과 오해들도 결국에는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후 상담센터에서 1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정숙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금을 기부해 주신 김연희 상담사님께 각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가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이 센터는 제 시어머니의 뜻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30년 동안 저희는 서로를 오해했지만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꽃다발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고마워, 여보. 당신도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 당신 덕분이야. 어머니와 당신의 관계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이제 그 돈은 모두 센터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구절이 생각났어요. 연희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 어머니.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의 증손자였죠. 할머니,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민우예요. 할머니 성함에서 한 글자 따서 지었어요. 아기를 안고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서니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이제 이 아이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저는 이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깊은 분이셨는지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년간의 고부 갈등도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봐요.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사랑이란 참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때로는 갈등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해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진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도왔어요.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며느리가 되어서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시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저를 통해서, 수진이를 통해서, 그리고 작은 민우를 통해서 30년의 오해가 영원한 사랑이 되어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거죠. 정말이지. 이보다 아름다운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